국가보훈처의 선명한 목소리와 이야기로 들려드립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일정 연령이 되면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요양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오늘 보이스에서는 강원권 유일한 보훈복지시설로 이번에 새롭게 개원하는 원주 보훈요양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국가보훈처의 사무관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복지증진국의 복지운영과 김상우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이스 17화 이야기 주제가 원주 보훈요양원 신규 건립인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보훈요양원 하면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 중풍 같은 그런 노인성 질환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원 보훈요양원, 그리고 광주 보훈요양원, 그리고 시작해서 대구, 그 다음에 김해, 대전, 최근에 남양주 보훈요양원까지 전국에 6개 보훈요양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럼 전국의 6곳의 보훈요양원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시는 건데, 입소해 계신 분이 그럼 총 한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전국에 6개 보훈요양원에 네. 한 1228명 정도가 정원이고 현재 입소자가 105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국 6개 보훈요양원에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네. 190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데 요양원 시설이 좋아서 그런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시네요. 네, 시설이 좋아서 그렇죠. 네. 해마다 우리가 외부 기관에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는데 11년 연속 우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적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대기자도 많고 또 대기자 대부분이 수도권 대기자들도 있어서 한 1,455명 정도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요양원에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고령 질환자이기 때문에 네. 감염병에 취약하죠. 그렇죠.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신규 입소를 중지시키고 있고 정원을 다 못 채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대기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보훈요양원의 운영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보훈요양원의 관리와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보훈요양원의 대지와 건물은 국가보훈처 소유이고 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보훈공단에서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위해서 잘 케어하고 있는데요.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노후복지 정진 사업이라든지 또 입소자 시설 안전 관리도 도맡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훈요양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계신데, 근데 보훈병원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보훈요양원은 좀 생소하거든요. 이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보훈병원은 치료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병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국가영재 진료도 해드리고 또 건강관리도 하고 또 재활 등도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여기 군대에서 이렇게 공무상 일을 하다 보면 다치실 수도 있겠죠. 부상당하는. 네, 그렇죠. 그래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재활을 해주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훈요양원은요, 이 국가유공자에 특화된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좀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 굉장히 중요한 보훈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해주신 원주 보훈요양원, 요번에 이제 신규 건립한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개원 예정일이 언젠가요? 올해 11월 달에 우리 개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11월요. 11월에요. 예. 아까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개원 예정일에는 좀 차질이 없을까요?
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개원 준비단의 4월부터 운영하고 있어서 최대한 목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앞서 보훈요양원에 입소 대기자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시설 확충도 더 필요하잖아요. 이번에 원주 보훈요양원도 그런 시설 확충 차원에서 새롭게 개원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아나운서의 말씀 맞습니다. 이제 보훈 대상자분들 고령이시죠. 6.25 그다음에 월남 참전 배우자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시죠. 그래서 고령화 또 치매 중풍 그런 노인성 질환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요양수가 급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양시설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원주 보훈요양원이 강원권 유일한 보훈복지시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강원도에서 유독 원주에 이렇게 보훈요양원을 설립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수도권 장기 대기자가 많잖아요. 또 강원권에 보면 보훈요양원이 지금까지 없어서 새롭게 짓게 되고 또 강원 지역 보훈가족을 위해서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이제 국가유공자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원주 보훈요양원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저도 원주 몇 번 다녀왔지만 원주 가보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요즘에 교통시설도 잘 돼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원주에 새로 설립되는 이 원주 보훈요양원 어떤 시설과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내에 이제 저희들이 건립을 하게 됐고요. 총 사업비가 한 366억,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그렇게 해서 건립을 하게 되고 한 200명 정도 입소자 가능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설 안에 한 60개 요양시설이 있는데 물리치료실, 또 심리안정치료실, 또 작업치료실, 프로그램 운영 같은 그런 시설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서 그런 시설들을 운영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주 보훈요양원 최고의 요양시설을 갖춘 곳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특별한 장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빛과 자연을 벗삼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고요. 또 요양실에 개인별 채광실도 이렇게 마련했고 또 남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도 우수하고 또 공원 조망도 있고 좋은 곳이죠. 특별히 그 네덜란드 호그백 요양마을을 참고해서 다니기 쉽고 또 실내 산책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비 중정도 만들어서 바깥 공기와 또 자연광 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자연 환경도 이렇게 좋아서 친환경 그런 정원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원주 보훈요양원 어떤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국가유공자분들은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일반 주민분들은 혹시 이용이 가능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는 요양 등급을 1급부터 5급까지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됐든 우리 시민들이 됐든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유공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한 10% 정도를 저희들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에서 한 10% 정도는 이제 일반 주민분들 그리고 90% 정도는 이제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자리를 좀 배정을 해놓은 우선순위를 좀 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국가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 가족이 입소를 하게 되면 좀 어떤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요양등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80%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게 민간 요양이 됐든 보훈 요양이 됐든 그리고 이제 20%는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다 부담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20%에 대해서 우리 국가유공자는 보훈 요양원에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생활에 어려운 분들, 생활 수준에 따라서 본인은 40에서 80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유공자 가족분들에게도 혜택이 있겠죠? 네, 국가유공자 가족분들도 기본적으로 본인처럼 생활 수준에 따라서 40에서 6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원주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입소 절차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원주 보훈요양원
임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개원 준비단회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입소 신청 접수는요, 저희 이제 8월부터 10월 15일까지 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 현재 접수자가 한 152명 정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가 유공자분들은 지금 고령인 분들도 있고 좀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뭐 홈페이지 사용하는 것도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고 좀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족분들이 좀 대리로 신청을 해도 될까요? 보훈요양원에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예, 보통 뭐 8, 90이 되신 분들인데 인터넷이나 뭐 그런 것들은 사용 사실 힘들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죠. 네. 그래서 본인 또 뭐 질병도 있고 해서 힘들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가족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어르신을 좀 모셔야겠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전국에 6곳의 보훈요양원이 있고 이번에 이제 원주에 또 한 곳이 생기고 추가적으로 좀 보훈요양원의 건립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기자가 너무 많다. 네, 그것을 위해서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본인들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배우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도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건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책 연구 용역이라 그래서 이제 그 장기적인 수요 또 추가 설립 필요성 또 앞으로 향후 그 추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등을 이제 연구를 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기 전에 일단 연구를 좀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연구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상우 사무관님 모시고 원주 보훈요양원 신규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편안함이 좀 그런 느껴지는 요양원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먼저 우리 원주 보훈요양원 개원을 앞두고 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좋고요. 네. 또 전국에 보훈요양원이 6개 있는데 그것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좋고 저희들이 이제 국가 유공자를 위해서 책임지고 그분들에게 노후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 정말요. 이 전국에 6개 보훈요양원들 직원들, 요양보호사분들 또 직원분들이 힘내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좀 잘 모시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국가 유공자와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보훈 요양원이 있다는 것,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 정말 국가가 해야 할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보훈처 그리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많은 분들에게 좀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선명한 목소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